제가 여기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 흔히 뭐 빅데이터 시대의 시각화 이러면은 어 크롤링을 한 다음에 시각화를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제가 크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크롤링 하는 기술이 옛날에는 좀 어려웠거든요. 말 그대로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막 누가 크롤링 했다 그러면 뭐 그런 것도 할 줄 아나? 그런 게 가능한가? 대단해 보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그 패키지 발달들이 너무 이제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어제도 이제 제가 잠깐 소개했듯이 뭐 내가 관심 있는 주가 자료를 이제 주식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데이터로 파악을 하고 보고 이런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큰 기술인가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요 패키지를 사용할 거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마 구글에서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콜앱에서는 요거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요 위에 부분에 주석을 풀고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설치를 하셨으면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제 이제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어, 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서치를 합니다. 인터넷이 저는 좀 느릴 텐데 구글 이렇게 하면은 그 회사가 있고 이 구글이 이제 모회사가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가 있고 여기 이제 심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GOG 이런 식으로 네 글자로 되어 있죠. 다른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스크린샷에 넣은 거는 이제 애플이었는데 AAPL이라고 이제 심볼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심볼을 검색을 하면은 이게 좀 그런 게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이제 심볼로 약으로 이제 되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심볼이 이렇게 코드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좀 알아보기 힘들고 미국에 있는 회사는 이런 어브리비에이션이 좀 잘 되어 있었고 좀 알아보기 쉬워서 슬픈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원하는 회사들을 이제 약어를 미리 조사해 갖고 심볼들을 적어 놨습니다. 요건 이제 아마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애플입니다. 세 번째는 구글이고 네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는 이제 넷플릭스, 그다음에 엔비디아, 테슬라입니다. 시작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 YF라는 패키지 안에 다운로드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 통째로 그냥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크롤링하고 싶은 회사들 그 다음에 시작 날짜 끝 날짜를 전달을 해주게 되면은 크롤링이 됩니다. 음. 그럼 이제 되게 복잡해 보이는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그 이 데이터 프레임이 우리가 보던 거하고 약간 이제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원래는 숫자가 0, 1, 2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었죠. 근데 지금 데이트라고 되어 있고, 데이트가 있습니다. 그쵸? 요 부분이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거, 요쪽에 있는 거는 이제 컬럼들인 것 같은데, 요것도 컬럼 이름인 것 같고 요것도 컬럼 이름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컬럼 이름이 중첩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인덱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 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이전에 스튜던트 아이디 이렇게 하고 뭐 2021 43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써주고 이 학번 그다음에 중간고사 이렇게 하고 80, 20,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기말도 넣을까? 20, 30 이렇게 DF라고 받아버리면 우리가 지금 방금 크롤링한 게 날아가니까 언더바 DF라고 제가 임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자료 구조에서 제가 이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빼는 게 있었죠. set index라고 해서 SID로 했으면은 실행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게 됐고, 그렇죠? 여기에서 뭐 2학번부터 2학번까지 하려면은 지금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모양이 좀 빠지긴 하는데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크롤링 하면 뽑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뽑으면 된다고 했죠. 지금 요것도 여기 SID라는 것 대신에 이제 데이트가 있고, 그쵸? 이러한 이제 문자열 대신에 이런 날짜를 의미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20년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뽑히게 되겠죠. 이제 인덱스 구조는 알았어요. 인덱스 구조는 알았는데 여기 있는 컬럼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컬럼은 우리가 컬럼들의 이름을 조사하는 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를 보니까 이게 2차원 구조로 되어 있네. 그렇죠. 두 개가 되어 있죠. 원래는 이제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아마존, 종가 기준으로 애플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이제 수정된 종가 뭐 이제 애플, 아마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들이 대충 보니까 약간만 작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의 또 덩어리고 또 여기 오픈부터 해갖고 요거 이제 시작할 때가 요런 게 또 하나의 덩어리고 이렇게 지금 덩어리별로 묶여 있고 그러니까 종가나 수정된 종가나 요런 큰 덩어리가 묶여 있고 그 다음에 회사별로 또 덩어리가 이제 따로 있죠.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큰 덩어리 있죠. 이 큰 덩어리를 뽑고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이 큰 덩어리가 뽑혀요. 그러면 이 큰 덩어리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이 되죠. 그렇죠? 컬럼 하나 딱 뽑았는데 이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또 아는 코드죠.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열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로 받아 놓은 다음에 AAPL 땡땡 GOG 이렇게 뽑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쏙쏙 뽑을 수가 있죠. 다시 여기에서 이게 되게 까다로운 데이터 구조예요. 원래는 여기 set 인덱스를 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봅시다. 언더바 df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언더바 df에
set 인덱스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얘가 인덱스로 싹 들어오게 되죠. 인덱스로 들어왔을 때 이제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학번을 이제 스트라이딩 할 수 있었죠. 학번을 스트라이딩 하는 건 사실 임팩트 없고 그런 거를 쓸 일이 뭐가 있지 싶었는데, 이게 만약에 인덱스로 들어와 있는 게 데이트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제 스트라이딩 할 수 있고, 뭐 그 이틀에 한 번꼴로 내가 데이터를 뽑고 싶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 이렇게 뽑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뽑고 싶다. 요거 하면 이제 점프를 하면서 이제 뽑는 이런 것들도 잘 구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편리하죠. 그거는 알겠는데 때때로는 얘가 이게 아니고 이러한 포맷으로 있는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또 어쩔 때는 이게 요렇게 보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요렇게 보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로 내가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얘를 원래대로 어떻게 올릴 수가 있냐, 돌릴 수가 있냐라고 하면, 이제 지금 set index라는 함수를 썼잖아요. 근데 reset index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원래 결과로 이제 돌려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이제 역의 관계에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내가 이제 원한다면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컬럼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방식대로 데이터를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컬럼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날짜만 있고, 두 번째 중첩 구조는 이제 넌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중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방금 이제 본 테크닉이 set 인덱스와 reset 인덱스를 살펴봤고, 요게 이제 그 이 데이터 말고 이 다음 데이터에서 좀 유용해요. 그래서 요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비슷한 게 지금 컬럼이 이중 구조로 있잖아요. 컬럼에는 지금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는 한 겹으로 되어 있어. 데이트만 들어가 있죠. 근데 내가 인덱스를 이중 구조로 하고 컬럼을 일중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첩되어 있는 그 구조가 인덱스에는 지금 데이트만 들어가 있어요. 요거만 지금 기록되어 있고, 컬럼은 뭐 종가 요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회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를 스택이라는 함수를 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요거는 끝에 있는 건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컬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컬럼은 총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는 데이트도 있고, 여기 보니까 회사들도 있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덱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회사, 이러한 정보들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컬럼은 시작시 주식 가격, 그 다음에 거래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택은 컬럼에 있는 중첩 구조를 하나 들고 와서 인덱스에 이제 합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언스택을 하게 되면은 스택을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에 있는 중첩 구조 중에 하나를 들고 와서 컬럼 쪽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아무튼 이제 시각화를 할 건데, 일단은 보통 우리가 그 주가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 컬럼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제가 렉처 노트에 있는 코드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렉처 노트에 있는 코드가
안 배운 내용이 좀 있어갖고 제가 최대한 배운 내용으로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좀 돌아갈지언정.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컬럼을 뽑았는데 이게 그냥 그 데이터 프레임 덩어리여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덩어리가 한꺼번에 탁 튀어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컬럼들은 회사를 의미하는 게 됩니다. 그쵸? 이 중에서 내가 애플에 대한 주식 가격을 뽑고 싶다면은 AAPL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좀 어려우면은 다시 이제 록 쓰고 이렇게 하면 되죠. 두 개가 이제 똑같은 코드입니다. 똑같은 코드라는 거를 이제 좀 외우기 힘들다면 그냥 정석대로 이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1차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numpy array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numpy로 바뀐 어떤 숫자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AAPL이라고 제가 소문자로 이제 저장을 해놓고 하면은 이러한 numpy array가 나오게 되고 이 numpy array를 어제 배운 방식대로 플랫을 하게 되면은 애플의 주가를 플랫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치솟고 있네요. 진짜 말 그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numpy array로 바꾸지 않고 이 자체 있죠. 이 자체로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PLT 플러스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여기에는 이제 아까 리스트 형식도 어제 받는다는 거를 볼 수 있었고 numpy array도 받는다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판다스 시리즈 있죠.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을 뽑았을 때 나오는 1차원 구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습득을 했다면은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 자체를 그냥 바로 한 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죠. 그쵸? 이거는 내가 AAPL이라는 소문자로 받았다가 그 소문자로 받은 거를 그냥 캔슬 시킨 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가능한 코드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요거는 컬럼을 뽑았을 때 나오는 숫자들이죠. 이 숫자들에서 요거 자체를 저장해 볼까? AAPL이라고 다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APL 얘도 숨겨진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리스트 같은 거에도 숨겨진 기능들이 있었으니까 메소드라고 하는 어떠한 특수 기능들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플랫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중에 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적용을 하면은 요렇게가 그냥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봤던 그 그림이 그냥 그려지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보면은 plt.plot 이렇게 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 plt.plot이라는 함수를 밖에서 씌워서 이렇게 그리는 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플랫 라인 요거를 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매프란 라이브러리로 그린 것 같죠? 여기서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매프란 라이브러리로 그렸는데 제가 이제 플란이라는 패키지도 좋아해요. 그래서 백엔드를 플란리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다른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렸던 거하고 이제 차이가 뭐냐 그냥 디자인적인 차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은 특징이 인터랙티브 플랫입니다. 인터랙티브 플랫이라는 거는 이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정보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가가 178.2929라는 정보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그 데이터를 살펴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데이터를 볼 때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자료를 왔다 갔다 뽑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됩니다. 일단은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요거는 이 상태에서 애플만 뽑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애플이랑 구글을 같이 뽑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플롯 라인 아까 했던 거를 하게 되면은 같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맵프란 라이브러리에서 원래 그리려면 겹쳐 그리게 해갖고 두 개의 벡터를 이제 뽑아가지고 각각 그려야 되는데, 이게 겹쳐 그려지는 게 그냥 두 개의 컬럼을 뽑아갖고 거기서 이제 바로 하면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릴 수가 있죠. 얘에서 백엔드를 플란리로 바꾸게 되면 구글이랑 이제 애플이 이제 겹쳐 그려지게 되고, 여기 빨간색을 제가 마우스를 대면은 GOOG라고 이제 되어 있고 구글이라고 되어 있고, 파란색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AAP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거를 지금 그린 거잖아요. 요거를 그린 건데,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바로 하게 된다면,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하면 되겠죠. 그럼 넷플릭스가 장난 아니었구나. 그리고 많이 간대. 이때 코로나가 끝났나 보지, 왠지. 코로나가 좀 많이 끝났나 봐요. 아무튼 이제 여러 회사들의 자료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내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 부분만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시 돌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그 시각화를 좀 잘 할 수 있으면은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되게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글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파악하는 게 전체적인 경향을 좀 보기 편하거든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만 보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캐치하기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스크롤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거래량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이제 자료가 이렇게 생겼었으니까 여기에서 거래량, 볼륨,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래량이 보이게 되는데, 뭐 제가 이제 그거 주식쟁이는 아니었고 잘 모르기는 하는데, 뭐 요런 부분을 보면은 언뜻 봐도 이거 테슬라구나, 거래량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 옛날에 좀 재미 좀 본 사람도 많지 않나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파악하기 재미있고, 갑자기 테슬라가 흥미롭네. 그러면 테슬라만 보고 싶어요. 테슬라만. 얘를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하나씩. 그럼 테슬라만 보이게 돼요. 내가 테슬라하고 애플을 비교하면서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두 개만 비교를 하면서 보면은 테슬라하고 애플에 대한 것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뭐 애플이랑 구글 해볼까, 이번에는. 애플이랑 구글, 이런 식으로 하면 애플이 훨씬 거래량은 많네. 애플도 왜 이러지, 이때 신제품 나왔나? 아무튼 이러한 정보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제 한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맵프란 라이브러리는 잘 안 돼요. 플란리는 이게 인터랙티브 플러시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시 강의 노트를 위해서 이 자료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특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뽑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리면은 그러한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또 어디까지 할까? 여기까지? 너무 적나? 이러면
이 너무 적긴 하구나. 한 4월 정도까지 할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몇 달 동안 이때는 이제 확실히 변화량이 좀 적네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적습니다. 2021년 한 1년치는 볼까? 1년치도 그냥 그렇네. 코로나가 언제였지? 이때였나? 2년. 2년쯤 하니까 좀 왔다가 이제 가는 요게 좀 보이네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올라갔구나. 아무튼 이제 특정 날짜를 찍어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매일매일 보고 싶지 않고 한 이제 간격을 한 달 정도씩 띄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30은 아닌가? 5일씩 하죠. 일주일에. 그러면은 4주면 대충 20. 이렇게 20씩 점프를 하면은 한 달 간격으로 띄어진 주가를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플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